척 슈머 상원 원내 총무가 지금 투표법 법안을 아주 강행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원내가 좀 시끄럽습니다. 이것이 강행한다고 어차피 통과가 안 될 것이 뻔한데 왜 강행을 하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죠. 혹시라도 지금 저희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두 가지 투표법을 강행하려고 합니다. 국민을 위한 법이라는 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 H1 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존 루이스 투표권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투표권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하원에서는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원에 지금 올라와 있는데 상원에서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는 60표가 필요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50, 공화당이 50이니까 60표를 받으려면 공화당 쪽에서 최소한 10명이 민주당 편을 들어주어야 그래야 이것이 통과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는 이 투표권 법이 악법이다라고 결정을 했고요. 도저히 용납하지 않겠다 해서 50명이 똘똘 뭉쳐서 라이노까지 다 합쳐가지고 똘똘 뭉쳐서 반대하기로 딱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50표밖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없애면 50표 가지고도 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 과반수로. 그때 이제 50대 50이 되면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내려와서 한 표를 민주당 쪽에다가 주어서 이제 이 밸런스를 깨면서 이제 법을 통과시키게 그렇게 되는 거죠. 51대 50으로 통과를 시키게 하는 거죠. 이 작전을 짜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없애자라는 이제 이야기가 공론화됐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그런데 민주당 안에서 그것에 반대하는 의원이 2명이 나타났습니다. 존 맨친 상원의원, 그리고 웨스트 버지니아주 상원의원이죠. 또 한 명은 킬스텐 시네마, 애리조나주의 상원의원입니다. 이 2명의 상원의원이 민주당 의원인데 민주당 당론을 따르지 않겠다. 필리버스터는 없애면 안 된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없애는 거는 물거품이 돼버렸습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60표를 얻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60표를 얻으려면 공화당 쪽에 10표 가져와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합니다.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투표 법안을 지금 표결에 붙이겠다, 강행하겠다라고 지금 척 슈머가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네? 아니, 바이든이 헛짓하는 거 많이 봤어도 척 슈머가 너까지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저러지?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 상황에 대해서 상원의원도 아닌 연방 하원의원인 클라우디아 테니는 이 둘은 같은 뉴욕주 의원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클라우디아 테니 의원이 내셔널 리포트하고 인터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민주당은 그들의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고 그들이 인수할 유일한 방법은 정책이 실패하기 때문에 선거 규칙을 변경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질 게 뻔하니까 지금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보아온 것보다 더 큰 격차로 공화당으로 이동하거나 공화당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지금 현재 미국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못 느끼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전국적으로 공화당 지지율이 엄청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의 격차는 오늘 아침 뉴스에도 전해드렸지만 지금 5%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공화당 쪽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게 공화당 당원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민주당 당원이 줄어든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생겼느냐. 중도에 있는 무소속 유권자들이 기우는 겁니다. 공화당 쪽으로. 지금 현재 미국의 움직임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중도에 있는 이 무소속, 나는 공화당원도 아니고 민주당원도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미국 유권자가 전체 100% 미국 유권자의 4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게 갤럽의 이야기입니다. 갤럽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40%의 부동층이 어느 쪽 편으로 기우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그 당이 훨씬 더 힘을 얻게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 무소속 유권자들이 다 공화당 쪽으로 기울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민주당원들은 게임을 조작할 수 있도록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원과 무소속 사이에서 인기가 없는 이니셔티브를 내세우고 싶어 한다. 이 테니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조작하려고 한다는 거죠. 선거도 조작하려고 하는 것처럼 지금 어떻게 해서든 여론 조작도 하고 조작을 해서라도 자기네 편한테 유리한 쪽으로 가져가게 하려고 별의별 위원회를 다 만들고 별짓을 다 한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1월 6일 위원회입니다. 1월 6일 위원회 만들어 놓고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공화당은 다 백인 우월주의자들과 한패거리, 나쁜 놈들, 국내 테러리스트들 이런 식으로 다 매장해 버리려고 1월 6일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하여튼 뭘 만들어 어떻게든 해서든 갖다가 민주당 쪽에 사람들한테 이제 민주당은 선하고 우리 이민자들을 도와주고 착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막 이런 당으로 포장을 하고, 공화당은 저 부자들한테 들러붙어 가지고 아주 호의호식하는 놈들이고 이놈들은 어떻게 해서든 뭡니까 그 기업들한테 들러붙어 가지고 피 빨아먹는 나쁜 놈들이고, 이민자들을 다 내쫓으려고 그러고, 지들도 이민자 후손이면서 이민자들 다 내쫓으려고 그러고, 백인 우월주의자들이어가지고 흑인들을 자기네 발 밑에다 두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지금 민주당에서 공화당의 이미지를 그렇게 만들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 이렇게 된 게 아니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작업들이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과거에는 국민들이 이걸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이미 오바마 정부 때부터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미 진작에. 근데 국민들이 정말 그때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정말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만 해도 못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깨달으신 분들이 그때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을 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나고 난 뒤에 깨달은 분들이 엄청나게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2021년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2021년 초만 해도 많은 국민들이 이 미국이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 한 해가 지나가면서 서서히 국민들이 깨닫기 시작했고요. 그것이 마지막에 9월, 10월, 11월, 10월, 11월, 12월 이 석 달 사이에 확 뒤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국민들이 무엇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각성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11월 달에, 올해 11월 달에 있을 중간 선거에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것 때문이죠. 테니 하원 의원이 하는 이야기도 결국 그런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기록적인 투표율을 봤다. 공화당은 실제로 하원의 모든 현직 의원을 유지한 다음 15석을 추가했다. 거의 모든 종류의 접전이 있었던 유일한 선거는 대통령 선거 연도다. 그리고 마크 주커버그 같은 억만장자들을 동원해서 투표용지를 옮기고 펌프를 프라이밍하고 또 조 바이든을 결승선에 오르게 하는 스윙주에다가 4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 주커버그가 4억 달러가 넘는 돈을 비영리 단체들을 동원해가지고 선거 격전 지역에다가 투자를 하죠. 근데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느냐? 민주당 쪽에 투표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을 골라서 투자를 합니다. 그 지역에 비영리 단체들을 보내가지고 그 카운티의 선거관리위원회하고 계약들을 맺게 하죠. 우리가 선거하는 것을 도와주고 홍보하는 거 도와주고 유권자 등록 도와주고 이런 걸 다 도와주겠다. 벨롯박스 필요하면 벨롯박스 설치하는 거 그 비용 우리가 다 도와주겠다. 이런 식으로 선거관리위원회들하고 접촉을 해서 각 그 말단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들이 전부 다 거기에 넘어간 겁니다. 가뜩이나 예산 부족하고 인력 부족하고 힘든데 자원봉사자 넣어주겠다. 돈 대주겠다 막 이러니까 그냥 거기 다 넘어간 거죠. 근데 하필이면 그 지역들이 전부 다 민주당 표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 유색인종이 많다거나 이민자 1세가 많다거나 뭐 이런 그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리코파였었고 그 중에 하나가 펜실베니아고 필라델피아고 뭐 이런 겁니다. 그 조지아도 뭐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곳들이에서 생각지 않았던 표들이 엄청나게 막 쏟아져 나온 것이죠. 그 생각지 않았던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온 그 표들이 과연 진짜 유권자들이 투표한 투표용지이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던 겁니다. 지금도 사실 조사가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애리조나에서 트럼프 대통령 유세가 벌어졌을 때 애리조나주의 주 의원들이 했던 이야기가 뭐였느냐? 캔버싱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합니다. 포렌식 감사는 이미 했죠. 마리코파 카운티. 포렌식 감사는 했는데 우리 지금 캔버싱 해야 된다. 캔버싱이 뭐냐면은요. 유권자 명단에 있는 이름하고 주소로 사실 이 사람이 진짜 그 주소에 살고 있는지 현장에 직접 가가지고 확인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애리조나의 주에서 부동산을 하고 있던 한 여성분이 실제로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여러 사람 자원봉사자들을 모아가지고 전체는 하지 못하고 워낙에 방대한 일이니까 그래도 몇천 가구를 했습니다. 유권자 명단 찾아가지고 주소지에 찾아가서 그 사람이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많은 수가 몇십 %가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살고 있지 않더라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캔버싱 해야 된다. 실제로 유권자 등 명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집에 살고 있는지 가서 확인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애리조나에서는 크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이야기가 지금 전국에 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전부 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맨날 투표 용지만 가지고 그것만 계산할 게 아니라 이 투표 용지가 정말 제대로 근거가 있는 투표 용지냐, 진짜 합법적으로 여기 개표소까지 온 투표 용지냐, 이걸 따져보자라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수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러면 민간단체에서라도 우리라도 나서가지고 조사해보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죠. 트루더 보트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트루더 보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 밸럿 하베스팅 하는 사람들 전부 다 추적하지 않습니까? 셀폰으로 GPS 추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를 돌아다녔는지. 그리고 그 밸럿 박스 투표함에 CCTV 촬영하고 있던 그 영상 다 구해가지고 그 시간대에 이 사람이 왔던 것들, 와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조사를 하는 엄청난 비용과 인력과 시간이 들어가는 작업인데 그거를 민간단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들이. 그건 원래 정부기관, 수사기관들이 했어야 되는 건데 안 하니까, 수사를 안 하니까 민간단체들이 그런 거 해가지고 지금 조지아에서 문제가 나왔죠. 분명하게. 문제가 나와서 이거 봐라 하고서는 정부에다가 내밀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조지아 주에서 그러면 수사를 하겠다라고 지금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증거 들이미니까 이제서야. 그전까지는 부정선거 없다라고 끝까지 버티고 있다가 그 돈이 주커버그 돈이다. 주커버그가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었다는 겁니다. 주커버그가 4억 불을 투자했습니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그러면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투자를 했으면 그 이상으로 수익을 내야죠. 비즈니스니까. 뭔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게 무엇이었을까? 겁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상황이. 민주당원은 영원히 승리할 수 있도록 투표에 대한 팬데믹 규칙을 영구적으로 성문화하기를 원한다. 이게 테니 의원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그렇게 작전을 짜고 있다는 거죠. 팬데믹이니까 우편 투표를 100% 집으로 우편 투표용지를 보내줘서 우편 투표하게 하자. 뭐 이런. 근데 알고 봤더니 우편 투표를 집으로 보냈는데 투표권이 있는 사람이 자기가 가져가야 되는데 이웬 도둑놈들이 와가지고 우편함들을 갖다가 쭉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우편함이 그냥 쭉 모여있지 않습니까? 한 군데. 서브디비전 같은 데도 어떤 것들은 우편함이 한 군데 모여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가가지고 그냥 우편함에 와 있는 투표용지들 갖다가 쓱 다 훔쳐가지고 도망가 버리는. 나중에 경찰이 어떤 놈을 잡았는데, 뭐 주차장에서 잠자고 있는 놈을 잡았는데, 알고 봤더니 차 안에서는 마약 냄새가 나고, 뒷좌석을 열어봤더니 거기에서 봉다리가 나오는데, 봉다리 안에 투표용지가 300장이 안에 들어있는 뭐 이런 현상들이 이제 발견이 되는. 이 캘리포니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대로 된 깨끗한 안전한 선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 과거 팬데믹 때 했던 그 선거 방식 그대로 이거를 아예 영원히 계속 이런 방식으로 하도록 법을 만들겠다. 그게 이제 지금 강행하려고 하는 투표권 법안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영원히 부정선거 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법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것이다. 뉴스맥스와 이 테니 의원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 테니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에 반대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연방 의원들뿐만 아니라 여러 주의 사람들에게 이 법안의 진짜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 선거청렴위원회를 설립했다. 그리고 그들은 나쁘고 척 슈머는 오늘 질 것이다. 뭐 시간이 지금 벌써 동부 표준 시간으로 7시 15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면 표결이 아마 다 끝났을 가능성이 있는데 저희가 방송 끝나고 나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나중에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이 두 분 다 뉴욕 사람들이니까 방송에서는 뉴욕에 대한 질문도 하나 있었는데요. 빌드 블라시오 뉴욕 전 시장 이름 기억나시죠? 이 블라시오 전 시장이 주지사 선거에 출마를 했었는데 나는 이제 사퇴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한 소식 알고 있느냐라고 테니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테니 하원 의원이 하는 이야기가 그럴 줄 알았다. 이제 이런 식의 대답을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캐시 호컬 현 주지사나 경선의 다른 후보자들을 이길 방법이 없었을 거다. 블라시오는 인기가 없다 워낙에. 그는 돈을 모으거나 바늘을 움직일 수 없을 것이다. 심지어
그가 11%라는 지지율을 얻은 것도 그렇게 많이 받았나 하고 놀랄 정도로 받은 거다. 그 이상은 안 될 거니까 중간에 그만둘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고 별것 아닌 것처럼 답변을 했다. 뭐 이 정도까지 제가 전해드릴 수 있겠습니다.